안녕하십니까. 정혜련의 스피치의 모든 것 장학생 박지선입니다. 애제자. 다름이 아니라 오늘은 제 취업 성공 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동영상 앞에 서게 됐습니다. 제 첫 번째 노하우는 바로 그 면접에 대한 답변을 제 입에 최대한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선 어디에 입사를 하셨나요? 저는 삼성증권에 입사했습니다. 면접을 입에 붙인다라는 이야기는 정말 많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회사 입사를 하기까지 어떻게 하죠? 이거 편집도 되나요? 아니요. 주변의 친구들한테 물어볼 수 있고 저희 부모님, 선생님한테 제가 쓴 면접 대본을 쥐어드리고 면접 질문을 읽어주세요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선택한 방법은 녹음입니다. 질문을 녹음하고 질문만 여러 50개, 100개 되는 질문만 녹음을 하고 길에 다니면서 음악 대신 그 면접 질문을 계속 귀에 꽂았습니다. 그러면서 잠깐 멈춘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면접 질문을 이어나가고 또다시 면접 질문을 들으면서 다시 이어나가는 방식을 했을 때 정말 10번, 20번 그 면접 질문을 제가 익히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자연스럽게 제가 이 면접 답변을 남의 것이 아니고 제 것처럼 체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떠한 면접 질문을 받더라도 이건 내 답변이다라고 싶을 만한 그런 답변을 구사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정말 예상치 못했던 질문이었던 이전에 다녔던 회사를 증권업 쪽에서 바라봤을 때 그 전망을 분석해 보세요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질문에 대해서 전 단 한 번도 준비한 바가 없었기 때문에 심지어 제 면접 질문 안에서도 준비한 바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 어려웠고 어떡하지? 라는 그런 생각에 정말 10초 정도 벌벌 떨기만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생각이 정리되면서 내가 이 정도 면접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답변을 해야겠다라는 그 뇌리에 스쳤고 제가 생각했던 맨 처음 답변은 BTS 그리고 언택트 산업이었습니다. 이런 용어 정리가 한번 되다 보니까 제가 이전에 준비했던 면접 답변에서 그 어느 정도의 단어와 상황만 맞추면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했던 것은 BTS라는 그 용어를 중심으로 앞으로 BTS가 컴백을 했으니 잠깐만요. 질문은 어떤 질문이었죠? 질문은 이전 회사가 증권 업종으로 바라봤을 때 어떠한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지 관련된 회사에 다녔었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BTS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팬들을 거느리고 있고 그에 대한 브로마인드나 잡지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인쇄용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수요가 예측이 된다. 이북이나 패드 때문에 몰락하고 있는 이 인쇄용지 부문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대한 수요를 예상할 수 있고 또 언택트 산업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 산업이 많이 발전된 만큼 그런 택배용지, 상자 등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한솔재치의 가장 주력 사업인 산업용지, 판지 부분에 대해서 또 강세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당분간은 굉장히 좋은 실적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순간 면접관님들의 그런 표정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두 가지 배경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녹음과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내 몸에 체화시켰기 때문에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주변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어떤 것을 어떻게 연계시킬 수 있을까라는 인과관계를 조금 열심히 공부했던 그런 두 가지 배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면접을 좋게 스타트를 끊게 됐습니다. 그 이밖에 다른 면접 질문에 있어서도 좀 잘 대응할 수 있었던 부분은 정혜련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던 두 가지. 첫 번째는 오레오, 두 번째는 점을 찍는다였습니다. 점을 찍을 그 주제를 생각을 하게 되면은 주변의 그 이후의 이야기들은 오레오로 껴맞추면은 곧바로 대답이 완성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회사에서
이전 회사에서 뭐 친하게 지내고 있는 뭐 직원들이 있나요? 직장 동료가 여전히 있나요? 라고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물론 대답은 yes일 겁니다. 하지만 그 yes라는 대답을 넘어서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직장 동료랑 잘 지내고 있지? 라는 걸 다시 한번 되뇌어보고 어떤 점을 찍으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이런 걸로 더 붙여서 말을 하면 좋겠구나 라는 오레오가 자동적으로 연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저희 답변은 네, 있습니다. 제가 이 면접 전주에 생일이었는데요. 이 전주 생일 당시에 15명의 직원들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습니다. 생일 선물과 함께 카톡을 보내면서 저는 정말 좋은 직장 생활을 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저랑 함께 잘 지냈고 또 친하게 지내고 있었던 선배 언니는 저에게 학원비를 대줄 만큼 굉장히 친밀하게 지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삼성증권에 입사를 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그 언니에게 월급을 받고 맛있는 것을 사주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정말 잘 말한 건 아니지만 진심과 진정성 그리고 구체성을 다시 붙여서 말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면접 팁이라고 하면 팁이랄 게 3가지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 면접 질문과 대답을 내 몸 안에 체화시키라. 면접 질문을 녹음을 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대답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을 일상화시키는 방법. 2번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점을 찍고 그 밖에 오레오를 붙이라는 것. 이렇게 3가지로 저는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 면접할 때, 면접 보셨을 때 그 면접관의 반응 있잖아요. 그 답변을 들었었을 때 뭐 이렇게 했던 반응들이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특히 그 이전 직장 생활에서 친하게 지내고 있는 동료가 있냐라는 질문에 제가 대답을 했을 때 면접관님께서 이제 끝에 계셨던 면접관님께서 옆을 쳐다보시면서 이런 반응이 있었고 또 이제 그런 BTS 같은 정말 생각지 못한 질문에 응대를 했을 때 사람들이 그냥 정말 오하는 그런 입모양으로 끄덕이시는 게 됐다 이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좀 면접에 대한 자신감이 좀 붙었습니다. 네, 너무너무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지선님의 입사를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